네, 저 소방본부의 양현규 선임이라고 하고요. 그 방재 쪽에서 일하고 있고 이제 컨텀 교육 들으러 왔습니다. 경력직으로 입사를 했고 총 경력은 이제 횟수로 5년 차예요. 예전부터 컨텀에 관심이 많았고요. 들어오기 전부터 소장님 블로그 많이 봤었고 이제 교육을 또 한다고 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갔고요. 앞으로도 이거 배워서 좀 많이 써먹을 수 있게 열심히 배워볼 거예요. 컨텀 어떻게 지금 활용하시는 편이세요? 일단은 저희가 성능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그 성능 관련해서 그 재현 시뮬레이션, 그러니까 컨텀이 필수적으로 좀 필요해서 이제 요거 교육이 끝나고 제가 이제 실무에서 직접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.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요. 이거는 NIST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 CFT랑 퀀텀 프로그램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CFT는 전산유체역학이고 열 부분에 대한 유동 해석이 가능한데 퀀텀은 그런 해석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고 벽으로 구획된 하나의 실을 하나의 엘리먼트로 본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CFT는 되게 작은 조각으로 되게 작은 작업을 나누지만 이 퀀텀에서는 이 구획된 실 하나가 그냥 하나의 엘리먼트예요.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런 차이가 있고요. 공조 설비 설계에도 사용이 되고 재현 설비 설계 사용이 되고 건축에서는 어떤 정도로 사용이 되냐면 코어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데에 기묘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. 연돌 효과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이 코어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어떤 하나의 구역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했을 때 이게 다른 구역으로 전파돼서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이나 건강 관련 전문가들도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얘가 슈퍼 엘리먼트예요. 슈퍼 엘리먼트가 를 이용해서 자동차 앞 댐퍼가 그러니까 실제 제품의 어떤 제어 메커니즘을 퀀텀 프로그램에서 반영을 한 거예요. 제어 요소들을 퀀텀 프로그램 내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외기와 벽 혹은 벽과 벽 사이에 에어플로우 엘리먼트, 그러니까 출입문이라든가 창문 같은 에어플로우 엘리먼트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바닥, 그 다음에 얘는 존, 이 하나의 독립된 구획을 존이라고 그래요. 존을 특정 짓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덕트 요소들이 있어요. 공조라든가 재현 이런 데 덕트들을 설계할 수 있는 걸 반영할 수 있게 크게 이렇게 구성이 돼요. 벽으로 구획된 하나의 실, 여러 개의 실, 그 다음에 벽과 벽 사이에 기류가 어느 정도 이동할 수 있는 에어플로우 엘리먼트, 그 다음에 덕트 요소, 기본적으로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. 이 퀀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설계 용도로도 쓸 수 있고 기존에 설계한 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해 보는 유효성 검증 용도로 쓸 수도 있고요. 근데 두 가지 다 용도로 쓸 수 있어요.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기존의 한 설계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용도로만 쓰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가능을 하고요.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제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엑셀 계산을 통해서 재현 설비를 설계를 하는데 그 엑셀 계산은 좀 전체 건축물에 대한 복잡한 구조라든가 아니면 그 외기 조건, 한겨울이라든가 한여름이라든가 이런 외기 조건, 바람 조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해서 설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런 설계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정밀도가 떨어지고
실제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고, 그 프로그램은 금방 말했던 그런 어떤 좀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서 외기 조건이라든가 바람 이런 거 고려하고 건축물 전체의 구조를 다 설계를 해서 상호간의 관계가 다 반영이 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좀 더 실제에 가까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정확도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이 퀀텀 프로그램에서 적용하는 요소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입문의 누설 틈새 면적이 얼마다, 창문의 누설 틈새 면적이 얼마다,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그 데이터들이 공장에서 제품을 딱 만든 그 제품의 누설량 데이터는 있을 수 있으나 이게 실제로 설치하면서 그 설치하는 과정에서 뭐 뒤틀리거나 이러면서 그게 꽤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100% 정확하게는 할 수 없어요. 하지만 이런 현장에 시공된 어떤 제품들에 대한 평균적인 일반적인 경향 데이터에 대한 테스트 이런 걸 해서 하면 또 건접도가 참 실제치와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퀀텀 시뮬레이션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도 없어요. 그래서 해외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고, 그래서 국내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,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현재 사용은 좀 꽤 국내에 수용된 적은 꽤 되지만 아직 좀 이게 그 정확도를 높이는 단계로까지는 아직 좀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, 현실적으로. 그래서 정확도가 몇 프로냐라고 얘기하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, 엑셀로 하던 방식에 비해서는 훨씬 정확도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있으나, 진짜 참값에 어느 정도까지 와 있냐라고 하면 그건 좀 얘기하기 좀 어려워. 그래도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죠, 확실히. 그쵸, 네네. 그리고 세계적인 트렌드는 다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.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층고 60층, 그러니까 지상으로부터 층고가 60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퀀텀 시뮬레이션이나 CFD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돌 효과, 그러니까 건축물에서 화재가 나면 가장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겨울철 저층부에서 화재가 나면 사람들이 많이 사상자가 많이 나요. 왜 그러냐면 연돌 효과 때문에, 연돌 효과가 겨울철에는 밑에서 바람이 들어와서 건물의 수직 샤프트, 그러니까 계단실이나 승강로 이런 걸 통해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좀 건축물의 상층부에서 다시 이렇게 외벽으로 나가요. 그래서 저층부에서 화재가 나면 이 연돌 효과가 이 연기를 쑥 밀어가지고 수직 샤프트로 집어 넣어주고 좀 올라가가지고 상층부에 있는 세대로 이게 쫙 밀어내버려요. 그래서 사상자들이 이 수직 계단이나 혹은 세대 내에서 상층부 세대 내에서 혹은 계단에서 사상자가 많이 날 수 있어요. 실제로 보면 겨울철에 사상자가 많이 나고 저층부에 화재가 났을 때 사상자가 많이 납니다. 자동차 앞 댐퍼는 어떻게 작동하니까 제연 설비의 자동차 앞 댐퍼적으로 제어되고, 통상적으로 보면 50파스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